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모두 강세였습니다. 다우가 3.8% 그리고 S&P와 나스닥 각각 2.4%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는 미중 간의 갈등과 부양책 합의 난항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가 여전하지만 시장은 더 좋은 쪽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자적인 부양책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을 잡기 위한 월권이라는 분석이 따르면서 그 시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들 들어보시고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실전 투자 대회 16강도 재미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월요일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16강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주 이제 16강전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에 특히 저희가 보면서 관전 포인트로 짚어야 할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각 조별로 이제 어떤 분들이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네. A조에서는 1위가 이제 박노희 대표님 거의 1위를 그쵸.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다름없게 됐고요. 2위가 이제 야신 김동우 전문가님이 네. 올라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3위가 AG 시스템 윤진 네.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윤진 대표가 이제 부득이하게 16강전부터는 본인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공한테 빠진 상황입니다. 빠진 네. 상황이라 그럼 이제 1, 2위만 올라갔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B조는 현재 가장 좀 B조가 막판에 좀 약간 치열해졌습니다. 네, B조가 네. 약간 막판에 치열해졌는데 그래도 현재 1, 2, 3위 충분히 이제 예상했던 분들이 주로 올라갔고요. 프로핏, 그다음에 성원 소장 여러 전문가들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치열했던 C조. 네. 가장 치열했던 C조인데 이 C조 같은 경우가 의외로 이제 그 초반에 매매를 크게 안 했던 또 그쵸?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좀 그래도 현재 차티스트님이 2위로 올라가시게 되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진이 짜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조 같은 경우 황정모 트레이더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볍게 애손 통과하셨고 맞아요. 2위, 3위인데 이제 2위가 맥스 전문가님, 네.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지선생 트레이더 이렇게 해서 총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이제 3명씩 4조니까 12명이 올라갔는데 A조가 한 명이 졌잖아요. 한 명이 네. 졌기 때문에 총 4명, 그러니까 총 16강이니까 4명이 추가되는데 총 5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네, A조에서 네. 한 명이 부득이하게 중도 포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5명으로 들어간 분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총 16명이 맞춰진 네.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16강 진출한 트레이더들 상황은 저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좀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16강전이 진행이 되는데 조별로 상위 트레이더들 승점, 그동안 승점을 부여했죠. 이 승점을 기준으로 또 진출을 했고 A조에서 부득이하게 2명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조에서 B조와 C조에서 1명씩 더 총 5명씩 16강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잠시 후에 이제 16강전은 어떤 트레이더들이 또 참여하게 될지 대진표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음봉양봉 퀴즈 또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요 앞에 4개의 봉이 양봉을 그리고 음봉이 하나가 나왔다가 자, 다시 지금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사실 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고 거의 누워있다시피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다음 봉은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은 2부 말미입니다. 1부와 2부 모두 합해서 2부 끝날 때쯤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상품권 받으실 분 2분 그리고 무료 리딩 이용권 받으실 분 4분 이렇게 총 6분 선정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보시고 당첨자는 2부 끝날 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1분 10초가량 지났는데 문자는 저희가 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에 완성되는 봉이고요. 문자는 10시 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김정철 해설위원 거의 지금 음봉양봉 퀴즈의 달인이신데 오늘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제 오늘 점점 네,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네.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좀 어려운데 네. 저는 그냥 기술적인 걸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어디가 이제 제가 시간 끌려고 자꾸 이러는 거 아니고요. 네. 기술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전고점을 나타냈던 전고점이 어디였냐면 138점, 11,138.50이거든요. 근데 이 50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네. 지금 현재 양봉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음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봉이다. 지금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양봉이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양봉이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하락 전환을 하게 될지 이 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예측하시는 대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양봉은 1번 그리고 음봉은 2번입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2% 상승입니다. 3,34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1% 상승입니다. 11,135.25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전장 대비 1.29% 상승입니다. 41.7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7% 상승입니다. 2,03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 하락세입니다. 1.177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등락의 그 폭이 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시 후에 저희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어떤 외신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월요일이 다가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독단적으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엄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독단적으로 한 조치인데요.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을 두고 여야 협상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홀로 사인을 하면서 이런 독단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등 연준의 인사들이 부양책이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더 미뤄지면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라고 발언하는 등 전문가들이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 인사들이 지지난주에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협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방안에는요, 연봉이 10만 달러 이하인 미국인들은 급여세를 유예받을 수 있고요. 또 지난달에 만료되었던 실업수당도 연장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수당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을 빚어오던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실업수당에 대해서 기존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추고 또 각 주들이 이 실업수당의 25%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행정명령 서명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목을 보시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펠트리 보잘것없고 또 unworkable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방안을 대체 왜 내놨냐라고 공화당과 민주당 너나 할 것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헌법상 이 연방 예산을 사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가 공동명령을 냈는데요. 대통령은 이번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골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실업수당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라이벌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설익은 조치다라고 네거티브를 펼치면서 이런 이슈를 통해서 또 자신의 대선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외신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되면 자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 보안법에 대해 복수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미국 정치인들과 비정부기구 인사 11명에 대해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제재 명단에는 미국의 상원 의원인 마코 루비오 의원,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 톰 코튼 상원 의원 등등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국이 홍콩의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했다면서 일전에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과 다양한 중국의 인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바가 있는데 중국도 똑같이 11명에 대해서 제재를 결정을 한 겁니다. 중국과 홍콩 관료 11명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한 것에 대해서 중국도 똑같이 미국의 상원 의원들 그리고 비정부기구 인사들을 총 11명을 제재를 한 건데 자오 대변인이 이번 제재 명단이 홍콩 사무에 악랄하게 간섭한 인사들이다라면서 미국은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을 함부로 간섭해서 국제법도 어겼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고조된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계속해서 대선의 카드 중 하나로 이 미중 갈등 관계, 중국을 좀 때리기, 중국 비난하기 이런 카드를 대체로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행보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한 6일 뒤죠. 6일 뒤에는 중국과 미국의 대표들이 만나서 화상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두 국가가 어떤 협치를 이뤄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금 소식인데요. 금값 2,000달러 돌파에 이어서 이번에는 4,000달러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홈즈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CEO가 금값이 4,000달러로 오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G20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들이 카르텔처럼 협력하면서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인 상태로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제로금리에서 금은 매우 매력적인 자산 등급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격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미국의 대선이 됩니다. 대선 기간에는 또 금값이 단기적으로 1,6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2,000달러 돌파, 3,000달러 돌파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됐는데 4,000달러 돌파까지 나온 상황에서 오늘 골드 트레이딩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한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독자적인 부양책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점 이런 점들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단 이번 주죠. 15일에 1차 합의에 대한 사항을 좀 확인하는 화상회의를 갖겠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서로 지금 또 미국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제재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도 미국의 의원들을 11명을 좀 제재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그 제재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양국이 좀 갈등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현재 부양책 관련한 경우는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뒤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이거 나는 합의하려고 해서 어떻게든 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반대해서 돈을 못 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점점 그걸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뒤로 가면 뒤로 가서 불리합니다. 불리해서 제가 볼 때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네. 행정명령으로 어떻게든 본인은 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과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뭐 묘안을 짜가지고 협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딜레이돼 가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네.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왔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 올라온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합의안이 결국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자극하다 보니까 돈 푸는 게 좀 줄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은 좀 덜 푼다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달러가 반등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로 지금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오늘 원자재랑 모든 게 다 결국은 이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오늘 하방을 좀 가리켰습니다. 근데 다만 네. 아주 깊은 박스권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일단 종목을 하나씩 먼저 달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현재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으로 현재 나온 상태고요. 반등 나왔지만 오늘 다시 이걸 되돌리면서 현재 밀리고 있고요.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저점을 쌍바닥을 약간 지지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현재 지금 이 다음 이제 상황을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고저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서 이제 모든 상품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11,100선하고 그다음 11,000 아까 제가 음봉장보 퀴즈 맞췄는데요. 네. 네, 음봉이거든요. 네네. 맞췄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11,138.50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매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라인을 그어놓은 게 이게 지금 이미 라인 그어놓은 겁니다. 이미 그어놓고 그냥 저는 그냥 만지지 않고 항상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를 돌파 못했으니까 당연히 여긴 맞겠죠. 여기는 이 라인이 현재 11,125.00이라고 보시면 126.00인데 여기까지 맞는 형태 그냥 단기 조금 박스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넓게 보자면 11,100선에서 11,080선에서 최대 11,138 이 정도 11,150 이 사이에 박스권이었고요. S&P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달러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좀 출렁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유로도 전체적으로 오늘 위아래 박스권을 그렸고 크루드 오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크루드 오일도 정말 좋은 박스권인데 일단 오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주요 경제국 지표를 일단 보시면요. 지난 7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도 8일이죠. 8일 날 베커슈즈 9차 장비수가 176개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고요. 네. 1940년 이후 최저입니다.
1940년이면 뭐 예, 미국이 막 석유 뭐 카리브해에서 캐고 있을 때보다도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적은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유가를 들어올리는 요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지지하는 요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지지하는 요건이었냐면 현재 이 중국 같은 경우가 7월 원유 수입량 같은 경우가 작년 6월 달보다 줄었습니다. 좀 줄어가지고 결국은 현재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유가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리그스 보고 다시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 반등 나오는 시점인데 트레이딩이 지금 요 구간이거든요. 베이커 실적 9차 지수 나올 때가 20대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현재 반등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다. 그 다음에 오늘 내로는 가장 중요한 게 41.60, 60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40.45, 45 라인 위에 올라섰을 때는 네. 항상 매수 쪽 보고 지지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뭐 그런 형태로 현재 오늘 쭉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좀 박스권이니까요. 네. 박스권에서 개장했을 때가 이제 좀 중요하죠. 네, 개장했을 때가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수요일 날 유럽 지표 그다음에 지표들 발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부양책에 합의를 이루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상품군들이 좀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주셨고요. 네. 이번 주가 그 화수부터는요 미 연준 위원들 연설이 있어요. 미 연준 위원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설 자체 하는 시간에는 트레이딩을 좀 보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예, 미 연준 의원들이 약간 뭐 어떤 코멘트를 할지 그 네. 부분 성향 파악한 다음에 트레이딩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쭉 짚어드렸고 그러면은 오늘 실전 투자 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각 5천만 원에서 1억의 투자금으로 매매하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과연 어떤 트레이더가 16강에 진출하게 됐을지 먼저 조별리그 확인합니다. A조 현황부터 확인하시죠.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승점 109점, 2위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승점 73점입니다. 3위 AJ 시스템 트레이더가 66점으로 본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A조 트레이더들의 지금 승점 결과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트레이더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을까요? 네, 지금 약간 좀 점수가 좀 잘못 나왔는데 박노주 트레이더가 159점입니다. 159점인데 거의 압도적이고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예. 그냥 싹 휩쓸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승점으로 따지면은 가장 많은 승점을 거뒀어요. 왜냐하면 네, A조가 네. 너무 꿀조였다고 좀 꿀조. 박노주 대표 네. 입장에서는 그쵸, 꿀조였죠. 그쵸. 근데 이제 박노주 대표 실제로 수익금도 추가가 됐고요. 네. 2천만 원 클럽에 현재 맞습니다. 들어가는 예. 상태입니다. 2천만 원 클럽 수익금 2천만 원 클럽으로 들어갔고 네. 야신 김동호 대표는 마지막에 역전해서 2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네. 3위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님이 전체적으로 약간 손실이에요. 약간 누적 손익도 약간 손실인데 네. 심지어 이제 교통사고가 사고가 있네요. 나서. 트레이딩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손실이 나서 이렇게는 이 여건에서 못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결국은 A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중도 포기하셔가지고 네. 카우보이 트레이더님 실제로 매매는 트레이딩을 했는데 수익은 조금 났지만 중도 포기하셔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안 한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조는 박노주 트레이더 그리고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B조 현황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B조 치열했는데요. 네, 치열했죠. 정말 치열했는데 이게 이제 박진서 트레이더님 전체 네. B조 1위를 했어요. 1위가 됐네요. 심지어 수익금도 손실에서 수익으로 돌려놨습니다. 네. 지난주에 누적 수익이 3,500이 넘어가고요. 맞아요. 주간 네, 최고 전체, 수익이었죠. 어마어마한 수익을 주간에 거두면서 전체 1위로 120점 마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누적 손익으로 밑에 2위 프로필 천주 대표가 좀 더
높아요. 높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승점 벌이를 박진선 트레이더님이 좀 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3위 송원 소장 트레이더님이 꾸준하게 네. 수익을 올리시면서 결국 이제 3위까지 해서 1, 2, 3위 이렇게 딱 올라가시는 상태인데 네. 이제 4위 캡틴 트레이더님이 이제 수익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쵸. 4위 캡틴 트레이더님은 1, 2, 3위가 아닌 4위 와일드카드로 결국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서는 그리고 영웅 트레이더 역시 트레이더까지? 마찬가지로 와일드카드로 거의 막차 타셨어요. 네, 막차 네. 타셔가지고 1, 2, 3, 4 여긴 5명이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으로 좀 수익이 상당히 좀 우수한 곳입니다. 여기가 영웅 트레이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익이에요. 네, 전부 다 수익이고 네. 수익권도 상당히 좀 크고요. 그러네요. 상당히 좀 우수한 비조였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트레이더 16강에 진출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다음은 C조 현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C조가 C조 제일 1위. 치열했는데요. 너무 차트미약 치열해가지고 트레이더가 1위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7점 차이. 그러게. 차티스트 트레이더면 7점 차이고요. 네.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심지어 추가로 수익을 더 누적했어요. 더 누적하면서 지금 115점까지 하면서 막판에 역전했습니다. 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은 막판에 역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링컨 트레이더가 승점으로는 84점 이렇게 좀 3위를 마크하면서 1, 2, 3위가 이렇게 올라갔고 설화 트레이더가 67점. 설화 트레이더 네. 의외로 좀 약간 좀 괜찮았어요. 상당히 좀 괜찮게 올라가서 현재 설화 트레이더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파이더 트레이더님으로 잘못 나왔는데 네, 히든 트레이더가 올라갔죠. 예. 네, 히든 트레이더 5위고 지금 현재 5위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1위부터 5위까지 네. 다 이번에 올라가게 누적 수익률 차순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수익률 마지막 히든 트레이더는 마지막 거래일에 정말 1,000만 원 가까이 수익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막차를 네. 타셨습니다. 막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네. 5위 히든 트레이더까지 이렇게 C조 진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D조 현황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D조는 역시 네.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있었죠. 한국연못 1위. 트레이더 네. 승점으로는 2위지만 전체 손익으로는 1위입니다. 네. 누적 손익으로는 1위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금요일날 수익을 더 추가하셨어요. 맞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추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의외로 약간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주셨던 맥스 트레이더가 2위를 현재 마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위인 지선생 트레이더, 네. 그 다음에 4위인 유로스타 트레이더 이렇게 네. 해서 4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별 현황, 조별 승점 현황과 16강 진출 현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트레이더가 서로 조를 이뤄서 맞붙게 될지 대진표 함께 확인하시죠. 네, 배틀리그 16강 대진표입니다. 16강은 A조, B조 이렇게 2개 조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조에 8명의 트레이더가 함께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대진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누적 수익 리그 결과 확인하시죠. 먼저 누적 수익금 순위 현황입니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2주간의 트레이딩 수익금 결과는 3,260만 원입니다. 총 수익률 32.6% 달성했고요.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2천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1,170만 원의 수익금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차트미약 트레이더 653만 원의 수익금 기록했고요. 5위는 성원소장 트레이더 469만 원의 총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누적 수익률 순입니다. 1위는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수익률이 자그마치 36.16% 달성이 됐습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수익률도 상위에 있네요. 32%. 3위는 차트미약 트레이더 16.35%, 4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13%, 5위는 성원소장 트레이더 11%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진표 그리고 누적 수익금, 누적 수익률 현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 함께할 트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파생 경력 10년의 원샷 재집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국내 실전 투자 대회 다수 우승 경력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단계별 구간 매매로 안전하게 수익 낸다 유로스타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과 함께 맘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하모닉 패턴의 달인 성원 소장 트레이더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16강에 진출한 트레이더들 중에 오늘 이렇게 7명의 트레이더와 화상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 황금연못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누적 수익 1위 그리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익을 키우셔서 3,200만 원의 총 누적 수익을 달성을 하셨는데, 자, 일단 16강 진출 사실 뭐 알고 계셨겠지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갑자기 소감을 물어보십니까? 사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따로 막 그렇게 크게 준비한 거는 없고 네. 그냥 항상 실전거래 하듯이 꾸준하게 좀 했는데요. 웬만하면은 우리를 이제 이 대회를 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해라라는 의미에서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첫날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듯이 첫날에 보통 대회를 하면은 뭔가 막 보여주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기회가 좋게 잘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수익으로 안 가고 손실로 가게 되면 뭐 아무리 오래된 고수나 아니면 뭐 초보나 동일하게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트레이딩 대회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첫 단추를 좀 그래도 시즌 3 3번 다 진출하면서 잘 띄운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2주 동안 잘 달려왔는데요. 나머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기왕이면 저도 수익률도 네. 수익금도 1위가 되는 그런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전할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뭐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투자 수익 중 1,000만 원을 또 기부를 했다고 해요. 지금 물난리가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자, 이때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 전국의 이제 이재민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훈훈한 소식이죠. 네, 사실 저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수익을 좀 빨리 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말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늘 사실 저는 잠깐 점심 때 잠깐 밖에 미팅에서 나갔는데 하늘이 뚫렸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던데 정말 빨리 이게 비가 좀 그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황금연못의 이 수익의 비로 수익의 비로. 가뭄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부 계좌가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불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존경하는 이런 네. 얘기를 좀 해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네. 황은영 그 나중에 한 1억 정도 수익 내시면 한 1,000만 원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 이게 뭐 저도 사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면은 어떤 건지를 좀 알거든요. 물론 아, 제가 네. 수재민이 돼보거나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대회를 이제 원래 개인 거래를 하잖아요. 개인 거래를 하고 있지만 대회를 함으로써 사실은 예상치 않은 수익이 저한테는 또 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여기 이 대회 자금이 올인하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만큼은 지난주 후반을 보니까 정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난 수익이니까 어쨌든 아직 끝날 때까지는 가봐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일부는 이 그 수혜복구에 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실천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저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돈이 또 좋은 곳에 잘 쓰이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 또 트레이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마감된 거래는 또 수익을 많이 추가를 하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첫 거래일인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오늘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의 지표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이 시장이 좀 많이 그러니까 뭐 눈치를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수 국선도 조정을 받을 듯하다 이제 미증시 때문에 또 올라가고 또 S&P 나스닥도 조정을 받을 듯하지만 또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정말 계속해서 여전히 그 뜨거운 커피에다가 얼음을 2조각 넣고 다시 마시기 좋은 그런 상황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금요일 날 골드가 2% 정도 빠졌죠. 네, 그래서 빠질 때는 확실히 올라간 폭이 크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내리는 폭도 많구나라는 거를 느껴봤고 사실 오늘은 거래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거래를 주로 한 것은 역시나 가장 사실은 저한테 이번 주에 수익을 잘 내게 해준 고마운 종목 중에 하나가 유로예요. 우리 여기 보면 제가 유로, 그렇죠. 그 네. 유로의 수익 손익이 그동안의 유로 손익이 1,070만 원 정도인데 두 번째가 실버가 크죠. 그러니까 시장에 제가 핵심 종목군들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실버이고 그 다음에가 카파 불이를 했고 이 10년 국채를 했는데 10년 국채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10년 국채를 한번 거래를 하고 오늘도 유로를 가볍게만 좀 거래를 하고 또 실버를 아침에도 또 아주 가볍게 아주 조금 수량 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가볍게 또 거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미십년 국채를 아까 매수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짧게 비중을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뭐 160만 원 정도 수익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로 같은 경우는 늘상 얘기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유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추세는 이렇게 유로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렇게 추세는 상승 패턴이 아주 큽니다. 이게 이제 그 롱플레이를 할 때의 롱 포지션으로 보는 흐름인데 상승이 크고 이격이 너무 많음으로써 조정을 좀 보였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앞에 고점이 같아졌죠. 앞에 고점이 같아졌는데 밑에 내려온 자리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보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유로도 약간 경계심이 좀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점으로 거래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미 10년 국채를 거래를 했는데 과거에 항상 다들 막 이렇게 그 10년 국채 얘기를 자꾸 하니까 보는데 지금 미 10년 국채를 보시게 되면은 네. 매수로 제가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매수를 했었을 때 이렇게 매수로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에 많은 수량은 아니고 짧게 수익을 이제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미 10년 국채를 이제 거래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미 10년 국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수로 들어갔지만 상승을 하고 있었을 때의 전반적인 그림은 아직까지 어떤 큰 포지션을 가보는 것보다는 계속 이렇게 발을 좀 넣어보고 빼보고 발을 넣어보고 빼보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서 현재는 유로도 많이 빠진 듯한 흐름의 매수도 좀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국채도 매수로 또 수익을 내놓고 뭐 일정 부분만 수익을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이 근데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혹시 또 그렇더라고요. 황은효 트레이더님께서는 네. 크루드 오일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여기서 트레이딩 뭐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뷰나 뭐 이런 거 잠깐 뭐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너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저한테 그 약간의 이제 너튜브에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죠. 좀 뭐 네, 하세요? 많이 그래서 있죠. 제가 네. 기름 팔고 있다. 진짜 기름 팔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사실 이 크루드 오일이 옛날 같은 그런 매력이 좀 없거든요. 매력이 네.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오일에 대한 이렇게 다른 분들 오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일을 그닥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보단 저 깡패 같은 종목이야 이런 생각. 아예 차라리 거치면 되는데 거칠지도 않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약간 양아치과 뭐 이런 거에 저는 해당된다고 약간 봐서 적나라한 예, 비유입니다. 오히려 네. 거래를 잘 적나라한 안 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지수가 외려 지수는 약세인데 본장 출발하면서 오일이 좀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따라가는 그런 전략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그러니까 오일을 가지고 물론 차트대로 움직이는 건 없지만 오일을 가지고 막 시나리오를 정해서 하는 그런 매매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 주관입니다만 지금은 일단 41.6불에서 42.20까지 가는 거 보면은 대략 아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대략 지금도 한 40틱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42.40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매도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거래 종목에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앞에 고점까지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룡호 트레이더님, 저는 그 네. 손익 계좌 있잖아요. 계좌 아까 보여주셨던 거. 그거 잠깐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거래 일일이 다 했던 게 예, 아까 거래 일별로 있으면서 딱 나왔던 거. 예.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사진 좀 찍으라고 하려고. 저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 이렇게 보면 오른쪽 보면 예.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수익은 저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은 그쵸. 저런 식으로 나야지 손실을 짧게 끊고 수익은 꾸준하게 이렇게 낼 땐 좀 크게 내고 정말 이상적과 아름다운 수익 그래프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아, 전 저런 그래프 보면 감동해요. 정말 대단한 그래프다. 네. 그쵸. 사실 저거 붙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또 손실을 저렇게 또 저 줄이고 같은 끊어낼 경우는 수 그래프가 있는 어떻게 게 되냐면 찔끔찔끔 수익 났다가 손실할 때 환발 확 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약간 그래프가 상당히 좋은 그래프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황근준모 트레이더와 이렇게 만나봤고요. 저희는 미증시 개장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부영책과 관련해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외신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57% 상승해서 27,58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 오른 3,3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0.15% 상승해서 11,02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역시 부양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가 상승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부양책에 독자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주식이 상승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여기다가 속보가 함께 떴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재정 규모를 더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톤 인베스트먼트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독자적인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을 또 꼬집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 항공주와 호텔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 호스트 호텔 리조트가 1.9% 그리고 또 다른 여행 종목들에서 지금 3%에서 5%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종목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해외 선물의 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진서 트레이더 만나볼게요. 박진서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16강에 진출을 하셨고 지난 한 주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또 올리셨어요. 3,500만 원 가량의 먹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네. 제가 못 봤습니다. 아까. 근데 박진서 트레이더님 근데 마지막에 지난주에 이제 완전하게 뭐 이렇게 페이스는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페이스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혹시 거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오늘은 저기 골드를 네. 좀 많이 좀 헤매가지고 위아래로 했는데 그래도 한 500불 정도 수익이 났고 천원값으로 한 600불 정도 수익 났고 자질구레한 거 해가지고 한 1,400달러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제 궤도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조 지금 현재 1위로 진출하셨는데 자 지금 조업 자체 내에서 아까 조업 나눠진 거 혹시 보셨죠? 네. 예. 그 나눠진 거 보셨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조업 2조에서 가장 경쟁할 만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고 있는지 또 경쟁자는 이제 항상 스스로죠. 하지만 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결과는 보여줘요. 네. 저 자신밖에 없어요. 역시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어차피 답안이. 시간이 지나면 다 밑바닥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다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저 또 인공지능 터미네이터로 좀 골드를 맡겼는데 네, 어. 그래도 수익이 났습니다. 예. 인공지능 터미네이터로. 네. 인공지능 터미네이터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이죠. 네, 터미네이터죠. 예. 자, 일단은 오늘 인공지능
빅터에게 맡겨서 골드로 수익을 냈고, 그럼 좀 간략하게 오늘 또 이제 남은 트레이딩 전략이랑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도 또 좀 자꾸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 뭐 또 경기 부양책의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방향성은 좀 더 또 거기에서 응해 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또 오늘 지수는 또 상방이고 전체적인 원자재도 저는 오늘 좀 상방으로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골드랑 뭐 실버도 똑같이. 개장하면서 상방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래도 방향 자체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지난주부터 거의 시황이 다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 네, 거의 다 맞아요. 맞아가고 있어서 이제 약간 0점이 잡힌 거죠. 이제 완전 이제. 네, 그럼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계속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전부 미국이 안 좋다 뭐 계속 그러는데요. 저는 더 플러스 알파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그런 또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뭐 취약계층이 계속 좀 안 좋게 되면은 저는 경제 성장률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그런 게 또 나중에 또 경제적으로 또 성장 동력성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1년 후, 2년 후 되면은 나스닥이 15,000, 18,000 되면은 지금 이게 저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마 후회할 지수다. 네네. 네. 대선 사- 전까지는 죽어도 페이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사실 작년에 이제 너무 올랐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네. 네, 지금 돌아보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쵸. 있는 그때 분이 살 대부분이죠. 걸. 네. 그러니까 버블은요 2년 전부터 나오고 계속 그랬는데 계속 한번 그 일봉을 계속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죽을 차트인가 안 죽을 차트인가 본인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영매매 하다가 계속 깨지시는데 그런 버릇은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파시는 거예요. 예. 일시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추세로 본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추세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수익은 늘어난다.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저는. 네. 네. 박진우 대표님이 초반에는 이게 또 추세 방향대로 진행을 했는데 네, 네. 이게 좀 안 맞았는데 결국은 그쵸,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결국 0점에 맞춰서 네. 결국은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약간 흐름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주 최강 수익 거뒀거든요. 맞아요. 지구 최강 네. 말고 아시아 챔피언 말고 우주 최강 됐어요. 우주 최강 됐어요. 그래서 최강 됐는데 이번 주도 약간 그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하실 건지 이거 이제 이번 주는 일주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전략으로 한 트레이딩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 실력으로 하면은 당연히 우승이고요. 뭐 이거 보나 마나 하는 게임이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저를 이기려면은 승부수만 계속 던지셔야 돼요. 예. 승부수에는 답 없어요. 예.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자기 자신이 모이는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모이는 예? 모의 같은 실제로 경우는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아시는 거를 뼈저리게 네. 느끼실 거예요. 실계자는 이제 오. 솔직히 손이 안 가요. 예. 쉽게 손이 안 갑니다. 돼요. 네. 예. 우시라고 하세요, 전부. 이거 한 6개월, 1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 그 실력이 완전히 검증될 거 아니에요. 6개월, 1년 하자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고서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오늘도 역시 넘치는 자신감.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일단 뭐 지수나 이런 부분들 좀 상방을 보고 계시는데 좀 자세하게 포지션 전략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기 나스닥 11,100을 오늘은 안 깰 거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11,120 정도 오면은 강하게 매수 프레스로 계속 들어갈 거고, 좀 더 슈팅이 뭐 11,180을 완전히 안착했을 경우에는 오버 전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바 전략. 불이도 뭐 지금 286빵빵 이 정도 자리 오면은 강하게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골드랑 실버는 다 상방주인데 이건 타점을 좀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저는 안전자산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타점을 좀 잡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수 위주로 좀 보고 계신다. 뭐 이렇게 네, 좀 오늘은 이해가 지수 좋을 위주로 것 같습니다. 지수 위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구리와 나스닥 전략을 좀 주셨고요. 이제 저희
1부에서 두 분의 트레이더밖에 좀 만나지 못했는데 2부에 이어서 계속 또 다른 트레이더들, 남은 5명의 트레이더들 계속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1부에서 내드렸던 음봉양봉 퀴즈 정답은 2번이었죠. 음봉이었죠. 저희 해설위원께서도 맞히셨는데 이번에 좀 어려웠나 봐요. 정답자가 이번에 한 명밖에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하세요. 방송을 보고. 제가 차트를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진짜 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138.50을 못 뚫었기 때문에 네. 개장 전까지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는 바닥까지도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누린 겁니다. 네,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대충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우리 얘기 김정철 드립니다. 해설위원의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퀴즈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는 좀 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